네, 유희정 기자의 취재 수첩 시간입니다.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입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그 울산에서 뉴스를 뭐 보고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최근 몇 달 동안 제법 자주 등장한 그런 죄명이 하나 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. 그 피사실 공표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게 사실 평범한 시민들하고는 거리가 좀 먼 죄명인데다가 이 죄명과 함께 등장하는 것이 늘 뭐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 뭐 어떻다.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자, 이게 어떤 죄이고 또 울산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걸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죠. 먼저 피사실 공표죄. 네.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예. 이게 뭔지 먼저 알아볼까요? 사실 평소에 들을 일은 잘 없는 없죠. 죄명이죠. 예. 이게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죄인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입니다.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걸릴 일은 없어요. 예. 내용이 뭐냐면 검찰이나 경찰 같은 뭐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예. 그런 사람을 감독하거나 도와주고 있는 사람 어쨌거나 수사랑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. 자기가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어떤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재판에 그 사람이 넘어가기 전에 예. 공개를 한다면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. 예. 이 표현이 조금 복잡한데 일단 지금 여기서 보면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공표할 때 문제가 되고요. 예. 그다음에 피의자의 피의 사실에 대해 공표하는 겁니다. 이때 피의자라는 건요. 예. 이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고 정말 의심이 되기는 해서 그래서 수사기관의 수사선장에 올라는 있는데 네. 아직 재판으로 넘겨지지는 않은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뭐 경찰이 잡을 수도 있고 검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검사가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길지 아닌지를 정하게 되는데 네. 그 단계가 이제 기소인 거죠. 근데 이제 기소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재판으로 이 사람이 넘겨지기 전에 사실을 공개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. 네. 이런 죄가 있는 이유는요.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아무리 형사적인 어떤 문제로 피고인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재판에 넘어가는 피고인의 신분으로까지 바뀌더라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이 사람은 유죄다. 그래서 이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되죠. 예. 그런데 아직 무죄로 추정되고 있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이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예. 그 사람이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. 이 사람이 여기 있었다. 이 사람 집에서 뭐가 발견됐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사람이 유죄라고 낙인을 찍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.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격살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재판을 해봤는데 마지막에 가서 죄가 아닌 걸로 이 사람 잘못 안 한 걸로 판명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렇죠. 그러면 이미 공개된 사실은 돌이킬 수가 없고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이 침해된 인권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이걸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말이죠. 우리 뭐 기억을 합니다만은 최근에 그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그 정말 잔혹한 살인 사건 그것도 그렇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면 뭐 아직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범인으로 지목받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뭐 사석에서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러면 언론에서도 보도를 많이 하고 하는데 자, 그렇다면 이게 다 우리가 하는 게 피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? 아닙니다.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피사실 공표죄가 처벌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가 한정이 돼 있어요. 공무원이고 그중에서도 검찰이나 경찰, 그러니까 범죄 수사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을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인 겁니다. 그러니까 그게 아닌 사람은 뭐 잘못을 했더라 그런 일을 했더라도 적어도 피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거죠. 이렇게 이 죄에서 그 저지르는 주체를 한정한 이유는요. 피의자를 수사하는 사람이 공개하면 처벌한다고 딱 한정을 했기 때문인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수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, 피의자에 대한 알게 된 사실이거나 피의자의 잘못과 관련된 내용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면 처벌을 한다는 거죠. 이렇게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걸 따로 두는 이유는 우리가 수사기관이 정보를 공개한다는 거. 그러니까 경찰이 어떤 사람을 잡았다. 검찰이 이런 사람을 수사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더라라고 공개를 하면 받아들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경찰이 수사했다니까. 검찰이 이런 사람을 뭐 압수수색했다니까. 진짜 저 사람 잘못한 게 있나 보다.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 자체로 이미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걸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.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공개하는 정보의 형태를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대부분
검거했습니다. 압수수색을 했습니다. 예.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된 것 같은 언어로 들릴 때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재판에 넘어가고 판결을 받기 전부터 저 사람 잘못해서 압수당했나 보다. 구속이 됐나 보다. 그렇죠.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. 예.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그러면 피의자가 자기의 생각을 드러낸다거나 반박할 기회가 있느냐? 사실상 거의 없죠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뭐 그게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예. 인권이 계속해서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일반인들이 그냥 남의 이야기하듯이 사건 사고가 뭐 얘기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같은 거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네. 이렇게 이제 죄를 따로 이제 두고 있는데 네. 그만큼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에게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. 뭐 네. 그런 의지 아닐까요? 그렇죠. 이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범죄자로 아무리 의심되고 심지어 예. 그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인 걸로 추정한다라는 것은 헌법이 정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기본권으로 보장이 돼야 될 내용입니다. 네. 그런데 이 기본권을 국가의 수사기관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이걸 어기는 것만큼은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더 부작용이 크다. 단순한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크다는 문제가 있겠죠.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수사기관에서 단순히 실수로 말실수로 공개를 했다거나 알려줬다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개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. 예를 들면 특히 피의사실 공표죄가 처음으로 문제가 됐던 게 지난 2009년입니다. 그 박연차 게이트라고 불렸던 그 박연차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사건 있었을 때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수시로 계속해서 언론사에 공개를 하는 일이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사기관들이 피의 사실을 공표할 때 자기들의 수사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론의 힘을 빌어서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니까 수사해야 될 것 같다는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수사 중인 내용을 일부러 조금씩 언론에 흘린다거나 알려준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모든 수사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이렇게 일 잘했어요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과시용으로 피의자의 피의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. 이런 건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는 이제 된 것 같은데 말이죠. 자, 그런데 왜 이게 울산에서 이렇게 이슈가 될까? 몇 달째 지금 뉴스에 참 많이 나왔잖아요. 네, 지금 정말 잊어버릴만 하면 한 또 번씩 나오고. 이 용어가 등장했는데 처음 그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처음 선상에 올라온 거는 지난해 12월경입니다. 당시에 이제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울산지방경찰청이랑 울산에 있는 각 경찰서, 그다음에 뭐 선관위, 그다음에 시청이나 구군 소방서에 특별 사복 경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수사 능력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런 관련 기관들한테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자꾸 공개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. 그리고 문제가 된 사례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공표를 하다가 문제가 되면 우리가 이거를 문제를 삼을 테니까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문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실제로 피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관 2명을 실제로 입건해서 조사를 하는 일도 있었어요.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사법 위반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제 울산 지역에서 약사 신분증을 가짜로 위조한 다음에 약국에 취업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. 이제 이 사람을 적발했다는 내용으로 이제 보도자료를 언론에 공개를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 2명 이제 경찰관이 이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던 거죠. 네. 자, 이 피의사실 공표죄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어쨌든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을 해라. 그리고 또 법을 어기지 마라.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.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? 이게 이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관 2명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 두 사람이 소속된 곳이 울산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라는 곳입니다. 근데 이 광역수사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수사를 했었어요. 했었죠. 이게 이제 검사가
불법으로 포획한 게 의심되는 피의자의 고래고기를 예. 아무런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고 돌려줘서 네. 이게 이제 고발장이 접수되는 바람에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를 했던 주체가 그러니까 검사를 수사했던 경찰관들이 소속된 곳이 여기였던 거예요. 예.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고래고기 환부 사건 때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청장이 검사가 고래고기를 잘못 돌려줘 놓고 예. 그리고 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공개적으로 막 비판을 하는 일이 있었죠. 근데 하필 여기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겁니다. 예. 그다음에 검찰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해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들 비리 의혹 수사하면서 경경 갈등이 한번 또 크게 불거진 적이 있었죠. 이 과정에서도 황운하 전 청장이 검찰이 수사에 협조해주지 않는다, 뭐 압수하고 뭐 이런 거 수색해야 되는데 이런 열정 하나도 안 내준다,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니까 이제 울산지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이 사람을 왜 기소하지 않는지, 왜 이 사람이 잘못이 없는지에 대해서 처분서를 정리를 하는데 이 처분서의 내용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경찰이 그동안 이렇게 피의 사실을 공표했고 저렇게 잘못했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어요. 우리가 보통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은 잘못이 없는 것 같아라고 해서 불기소를 한다고 처분서를 내릴 때는 이 사람이 이런 혐의가 있는데 이러저러한 걸로 봤을 때 잘못 안 한 것 같다라고 굉장히 간략하게 줬는데 이 당시에 처분서는 99페이지에 달했습니다. 그리고 상당 부분이 피의사실, 경찰이 피의사실 이런 식으로 잘못 공표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그 검찰과 경찰 간의 갈등과 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결코 무관하지가 않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경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를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계속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경찰관들을 피의자로 이제 수사선상에 올리는 일까지 벌어진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물론 울산지검에서는 이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무분별하게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것 같다 보니 그런 것이다. 그래서 울산지검 자체적으로 연구 모임을 만들고 책까지 내는 뭐 이런 성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. 다르다. 예. 근데 오늘 지금 유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좀 하고 무관하지 않다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경찰의 입장이 어떨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다음 주에 관련 내용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. 예. 자, 지금까지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